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면접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데려왔다는 한유진의 아들. 그 아이 손에 들린 낡은 목각 인형에서 강 회장의 시선이 멈췄죠. 그 인형 어디서 난 거지? 손때 베인 나무결, 닳아버린 코, 깎인 모서리까지 25년 전 실종된 아들 지훈의 인형과 같았습니다. 왜 이 낯선 아이가 똑같은 인형을 들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명그룹의 면접장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이 위압감을 더했죠. 강도연 회장은 면접관들 사이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대명그룹을 이끌어온 거목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지원자 한유진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앳된 얼굴의 아이가 앉아 있었죠.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민준이었습니다. 면접장 의자에 앉은 한유진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데려오지 않았을 4살 아이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앉혀야 했습니다. 민준을 맡아주던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린이집도 긴급 휴원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야간 근무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정은 멀었습니다. 면접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은 순간 유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고 대명그룹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쿵쿵 울렸습니다. 아이를 데려왔다고 해서 탈락한다면 민준의 수술비는 다시 길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민준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목각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붙어야 해. 그 순간 강 회장의 시선이 두 모자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유진은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죠. 오늘 그녀는 인생을 걸고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낡고 투박한 목각 인형이 쥐어져 있었어요. 강 회장의 시선이 그 인형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각 인형은 25년 전 실종된 아들 강지훈이 어릴 적 늘 가지고 놀던 인형과 너무나도 똑같았거든요. 손때 묻은 나무의 질감,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인 모양새, 심지어 모서리에 마모된 부분까지도 지훈의 인형과 똑같았어요. 그의 눈빛에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접장의 다른 면접관들은 강 회장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25년 전 아들 지훈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숨쉬기조차 힘들었네요.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이 환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목각 인형은 너무나도 선명했죠. 민준의 작은 손에 들린 그 인형은 마치 과거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네요. 강 회장의 시선은 목각 인형에서 민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뇌리에는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그란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까지. 민준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린 모습을 발견한 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민준의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그 인형이 아주 소중한가 보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강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네, 아빠가 주셨어요. 민준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만들어 주었다고요? 지훈의 목각 인형도 그가 직접 깎고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잊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25년 전 지훈이 낡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피가 났던 손가락, 그리고 완성된 인형을 들고 자랑스럽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요. 강 회장은 손을 뻗어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보드랍고 따뜻했어요.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았죠. 그는 민준에게서 아들의 순수한 영혼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 올라왔어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손에 들린 목각 인형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인형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했죠. 이 작은 인형이 오랜 세월 닫혀 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혔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유진의 눈빛에서 강렬한 모성애를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유진에게로 옮겨갔어요.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유진 씨, 어머니로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목이 꽉 막혔어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진심이 면접장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죽은 아들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살아 있었다면 그에게도 저런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면접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요란했죠. 강 회장은 유진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더 깊이 들어봐야겠다고요. 강 회장은 유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제 남편은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마저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고아원 출신. 이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아들 지훈의 실종과 겹쳤습니다. 지훈이 실종된 후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훈이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강 회장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유진에게서 더 많은 것을 캐내고 싶었죠. 남편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 회장의 질문은 집요했습니다. 김현우입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현우. 강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지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이리저리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강 회장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면접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콜록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기침 소리가 면접장 안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그녀는 민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아파요. 민준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동자가 풀렸죠. 그리고는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준아.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강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비서, 빨리 119를 불러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주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강 회장도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긴 복도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유진은 초조하게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열은 내렸습니다만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군요. 그리고 혈액형이 매우 희귀합니다. RH-AB형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 회장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RH-AB형. 그것은 25년 전 실종된 아들 강지훈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네요. 강 회장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RH-AB형이라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이 자신의 손자임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혼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 회장은 대표실에서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흔들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희귀 혈액형은 그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죠. 그 혈액형은 AB형 RH- 희귀형이었고 동시에 25년 전 실종된 아들 강지훈의 혈액형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뒤엉켜 있던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찰칵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 아들이 사라진 그날, 그리고 유진이 말했던 남편은 아버지가 사라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던 그 이야기까지 전혀 연결되지 않던 두 세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비서, 유진 씨 남편이 고아원에 입소한 시기를 알아봐요. 25년 전 지훈이가 실종된 시점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본 순간 상황의 중대함을 직감했죠. 곧장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 급히 전화를 걸었고 짧고 긴장감 어린 지시들이 이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병실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주는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할 뿐 창백한 얼굴은 마치 유리 같은 투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살결 아래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다시 쿵 하고 흔드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눈매, 오뚝한 콧날, 약간 벌어진 입술, 모두가 어린 지훈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죠. 그 몇 초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포개져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살아있었던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희망이 온몸을 파고들어 숨이 막힐 만큼 벅찬데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등골을 차갑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살아있는 아들을 곁에 두고도 2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자라왔을지, 어떤 외로움과 상처를 견뎌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에는 작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 별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지훈이 그 높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죠. 강 회장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가 내 곁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인가. 그의 가슴 한가운데 오래전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극비리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 한유진 씨와 그녀의 아들 민준, 그리고 유진 씨의 남편 김현우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요. 특히 김현우 씨의 과거, 고아원 입소 기록, 성장 과정까지도요. 그리고 25년 전 강지훈 실종 사건도 재조사합니다. 김 비서는 강 회장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렬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사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과연 자신의 아들 강지훈일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 강 회장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미스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25년 전 지훈의 실종 사건 자료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서류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당시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 등 모든 것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강 회장은 자신의 감을 믿었습니다. 민준의 목각 인형, 희귀 혈액형, 그리고 유진 남편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25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강 회장에게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강지훈 도련님의 실종 사고 직후 강도준 상무님 부부의 행적이 다소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수상한 점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김 비서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강 상무님과 최진아 여사님은 도련님 실종 직후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한 달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 기록이 일반적인 업무 출장과는 달리 상세한 내역이 모호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진아 여사님은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주변 증언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동생 강도준과 제수 최진아, 그들이 지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후 도준은 대명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습니다. 그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는 모든 것을
간과했었죠. 그들이 내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 CCTV 기록도 이상하게 유실된 부분이 많았고요.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동생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해쳤다면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의 추가 보고는 강 회장의 확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한유진 씨의 남편 김현우 씨가 25년 전 고아원에 입소한 신원미상 아동과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인상착의가 일치한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김 비서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왼쪽 팔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각 인형을 늘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당시 아이의 사진은 없지만 고아원 직원들의 증언과 기록을 조합해보면 김현우 씨와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그 목각 인형에 대한 묘사는 도련님께서 가지고 다니시던 인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료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민준의 목각 인형, 희귀 혈액형, 그리고 김현우의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지훈이가. 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강 회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김 비서,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내 친손자예요. 그리고 김현우 씨는 내 아들 강지훈입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감격과 함께 아들을 잃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의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한유진은 대명그룹 합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민준아, 엄마 합격했어. 이제 우리 민준이 수술할 수 있어. 유진은 민준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준도 엄마의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대명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과연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 당시 강 회장의 의미심장한 질문들과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왠지 모를 위기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걸까? 유진은 남편 김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민준이도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도 유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 합격이 과연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준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녀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남편 현우의 옆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입술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아빠. 현우는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축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악몽 꿔요? 그녀는 현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현우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또 그랬어? 현우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꿈을 꾼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어둡고 무서운 꿈이었어.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작은아버지라고.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런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지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의 모습은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유진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그의 악몽 속 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현우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유진은 현우의 잃어버린 과거가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25년 전 강지훈의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 비서,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요. 당시 현장 상황, 증언, 모든 것을요.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고의적인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시 수사 자료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재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25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 했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그는 진실을 파헤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고가 너무나도 석연치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사고 현장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지훈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아들을 해쳤다면 그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강도준 부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시각 강 회장의 남동생 강도준과 최진아 부부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최근 강 회장이 25년 전 강지훈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김 비서가 과거 기록들을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여보, 형님이 정말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걸까요? 최진아는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도준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설마 25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분이잖아요. 그때 그 일 혹시라도 드러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습니다. 도주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흔적을 얼마나 깨끗하게 지웠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진아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사람들을 심어두었습니다. 회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회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계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요란했네요. 그 시각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대명그룹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김현우라고만 알고 있었죠. 기억상실로 과거를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던 그는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명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 옆 도로를 지나가는 유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그는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어갔고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유진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대명그룹에 출근하고 있다니요.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유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를 위기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청업체에서 김현우 씨가 작업 중 남긴 혈액 샘플을 극비리에 확보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민준이의 DNA와 함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해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요.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이 검사 결과가 25년간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살아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굳게 닫혔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목각 인형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바로 그 인형이었죠. 강 회장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의 질감이 그의 손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안도감과 함께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서는 강 회장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25년 전 강지훈의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 CCTV 기록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고의로 삭제되었고 사고를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도 강도준 상무님과 최진아 여사님이 사전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죠. 뜨끈뜨끈했네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가 갈렸죠. 강도준, 최진아, 이 악마 같은 놈들. 강 회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을 감히.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케이블이
고의로 손상되었다는 정비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강도준 상무가 관리하던 차량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도준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동생 부부의 악행 때문이었다니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가장한 악마들이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김비서, 당장 강도준과 최진아를 불러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준비하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로부터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를 보고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현우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 강지훈 도련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준 군은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모든 유전자 정보가 일치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절망의 세월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강 회장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존재를 확인한 감격과 함께 아들이 25년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 비서도 강 회장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5년간 회장님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 온 그였기에 이 순간의 감격은 더욱 컸습니다. 강 회장은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격과 함께 강렬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김 비서, 민준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요. 당장 한유진 씨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손자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의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25년간의 고통스러운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민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심장병이 깊어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유진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억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명그룹에 합격했지만 아직 월급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민준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코끝이 찡해지며 흐느낌이 새어나왔네요.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싼 수술비와 시간과의 싸움에 그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민준을 살려달라고요. 제발, 제발 민준을 살려달라고요. 강 회장은 민준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는 한유진이 지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강 회장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유진 씨.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도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이 잠든 병실 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돌아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자입니다. 유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유진 씨 남편 김현우 씨는 25년 전 실종된 제 아들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 아들이 남긴 소중한 손자예요. 유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대명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니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의 손자라니요.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코끝이 찡해지며 흐느낌이 새어나왔네요.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말에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와 함께 강지훈이 일하는 하청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공장 안에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무거운 부품을 나르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대명그룹의 후계자로 자랐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지훈아, 내 아들. 강 회장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강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의 친근함에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강 회장은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낯선 이의 친근함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강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5년간의 세월이 그들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강 회장은 강도준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소집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준, 최진아. 25년 전 강지훈의 실종 사고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준과 최진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도준은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김 비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CCTV 조작 기록, 브레이크 케이블 손상 보고서, 그리고 너희가 매수한 증인의 진술서까지.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악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너희의 추악한 욕망을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준과 최진아는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진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강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 내 아들이 25년간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너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도준 부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강도준 부부의 비리와 25년 전 강지훈 실종 사고의 전말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도준 상무와 최진아 이사는 25년 전 저의 아들 강지훈의 사고를 고의로 조작하고 그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명그룹의 중요한 기밀을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준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과 최진아는 이사회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준 상무와 최진아 이사는 오늘부로 대명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강 회장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강도준 부부는 고개를 떨구고 이사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대명그룹은 오랜 수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과 한유진은 강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네요. 유진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명그룹 강도현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김현우가 아니라 강지훈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과 강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기억과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그는 큰 혼란과 고통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미안하다. 너를 25년간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던 악몽 속의 인물, 낡은 목각 인형, 그리고 낯선 노인의 친근한 눈빛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였죠?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과거를 함께 찾아갈 거예요. 유진의 따뜻한 품은 지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고통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의 진실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는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의 긴 복도는 가족들의 초조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 강지훈, 한유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민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몇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환한 미소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은 흐느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강 회장은 민준이 잠든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민준의 쾌유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민준의 쾌유를 보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쾌유를 지켜보며 강지우는 조금씩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 회장이 건넨 어릴 적 목각 인형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의 질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섬광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셨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인형을 깎아주던 모습, 그리고 그 인형을 들고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꽉 막혔어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죠.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네요. 강 회장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진도 지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지훈은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25년간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억해냈고 어머니를 기억해냈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집, 친구들, 그리고 대명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삶까지도요. 아련했던 과거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강 회장을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은 지훈에게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아버지로, 한유진을 사랑하는 아내로, 그리고 민준을 소중한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 아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강 회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잃어버렸던 남편과 소중한 아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품은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대명그룹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수술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강지훈 실종아동 찾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실종아동 수색 활동과 가족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사회에 공헌하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감격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지훈은 강 회장과 함께 대명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 속의 지식과 경험을 되살리며 유진과 민준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지훈과 유진, 그리고 민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준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고 지훈과 유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 강지훈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